벌집에는 여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흰개미는 왕과 여왕이 나란히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군락을 이끄는데 왜 꿀벌에게는 왕이 없을까요? 혹시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꿀벌에게 왕이 생기는 순간 벌집 전체가 멸망할 수 있거든요. 사실 꿀벌 수컷은 짝짓기 직후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컷이 죽지 않고 여왕벌 옆에서 평생을 함께한다면 왕벌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가정 하나만 세워도 꿀벌 사회는 바로 무너집니다. 놀랍게도 꿀벌 세계에는 권력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왕벌은 사실 인간 사회의 여왕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 세계의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만들며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라면 꿀벌 세계의 여왕벌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바로 알을 낳는 거죠. 여왕벌은 벌집 전체의 어머니이고 모든 일벌과 수벌은 그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여왕이라는 호칭보다는 차라리 모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벌집의 모든 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유일한 번식 능력을 가진 개체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여왕벌이 있으니 왕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꿀벌 사회에는 여왕처럼 벌집에 상주하며 번식하는 수컷, 즉 왕에 해당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구조가 이상한 건 꿀벌만 그렇기 때문입니다. 흰개미를 보면 여왕뿐만 아니라 왕도 함께 군락을 이끌어요. 흰개미 왕은 여왕 옆에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번식에 참여하죠. 수명도 여왕과 비슷하게 수십 년까지 살 수 있고 둘이 함께 수백만 마리의 자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꿀벌에게도 이런 왕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흰개미가 가능하다면 꿀벌도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꿀벌의 유전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부모 양쪽에서 각각 절반씩 염색체를 받아서 완전한 한 세트를 만들죠. 흰개미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해요. 하지만 꿀벌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꿀벌의 유전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왕벌이 알을 낳을 때 그 알에는 여왕벌의 염색체 절반만 들어가 있어요. 이 단계까지는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 알이 수컷의 정자와 결합하면 정자가 가진 염색체가 추가되면서 완전한 한 세트가 완성되고 이 알은 암컷벌로 발달해요. 하지만 알이 수정되지 않으면, 즉 정자의 기여 없이 그대로 발달하면 염색체가 절반뿐인 상태에서 수컷벌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수컷 꿀벌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오직 어머니의 유전자만 존재해요. 쉽게 말해 수컷은 반쪽짜리, 암컷은 완성형입니다. 이런 독특한 번식 시스템을 반수배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꿀벌에게 왕이 존재하기 어려운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 이 시스템이 왕벌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까요?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수컷 벌은 염색체가 절반뿐이기 때문에 정자를 만들 때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요. 인간 남성은 46개의 염색체 중 절반만 정자에 담지만 수컷 벌은 가진 게 애초에 절반이라 그냥 자기가 가진 걸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컷벌의 모든 정자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왕벌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현실의 여왕벌이 여러 수컷과 짝짓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왕벌은 평생 한 번의 교미 비행에서 10마리에서 20마리의 수컷과 짝짓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확보한 다양한 정자를 섞어서 사용해요. 그러면 벌집의 일벌들이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가지게 되고 유전적 다양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하나의 질병이나 기생충이 벌집을 공격해도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군은 일부가 저항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굳이 왕을 벌집에 상주시키지 않아도 다중 교미만으로 충분히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비효율적인 왕벌 시스템을 선택하겠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벌집은 하나의 위협 앞에서 집단 전체가 동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사회적 면역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벌에게 치명적인 발호아응애나 부젖병 같은 질병 앞에서 유전적으로 단일한 벌집은 훨씬 빠르게 붕괴됩니다. 모든 개체가 같은 약점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불편한 예외가 등장합니다. 사실 꿀벌에게도 예외적으로 이배체 수컷, 즉 염색체가 완전한 수컷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유전자 조합이 맞아떨어지면 수정란에서도 수컷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수컷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더 비극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배체 수컷이 거의 번식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유충 단계에서 제거됩니다. 일벌들은 유충 단계에서 이배체 수컷을 감지할 수 있는데 감지하는 즉시 그 유충을 제거해버려요.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까요? 이배체 수컷은 번식 능력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사실상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벌집 입장에서 이런 개체는 자원만 소모하는 존재라서 진화적으로 제거하는 본능이 생긴 거죠. 결국 이배체 수컷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현재의 시스템이 꿀벌에게 독특한 사회적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에요. 반수배수성 덕분에 꿀벌 자매들은 일반적인 형제 자매보다 유전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인간 형제 자매는 평균적으로 50%의 유전자를 공유하지만 같은 아버지를 가진 꿀벌 자매는 75%의 유전자를 공유해요. 아버지에게서 100% 동일한 유전자를 받고 어머니에게서는 평균 50%를 공유하니까요. 이게 바로 일벌들이 자신의 번식을 포기하고 여왕벌을 돕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접 자식을 낳는 것보다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자매들이 태어나도록 돕는 게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더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포괄적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이 바로 사회성 곤충의 진화를 설명하는 핵심 이론이에요. 문제는 이 경우 벌집이 훨씬 취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왕벌이 존재해서 모든 일벌이 같은 아버지를 가진다면 자매들 간의 유전적 유사성은 더 높아지겠지만 앞서 말한 유전적 다양성 문제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흰개미입니다. 흰개미에게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의 유전 시스템이 꿀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흰개미는 인간처럼 양성 번식을 하고 왕과 여왕 모두 완전한 염색체 세트를 가져요. 흰개미 왕은 정자를 만들 때 염색체를 절반으로 나누고 여왕의 난자와 결합해서 자손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흰개미도 서로 다른 유전적 조합을 가지게 되죠. 흰개미 왕은 단순히 한 번 짝짓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왕과 함께 수십 년을 살면서 계속 번식에 참여해요. 어떤 종의 흰개미 왕은 한마디로 왕이 계속 살아 있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흰개미 군락에서 왕의 역할은 여왕만큼이나 중요하고 왕이 죽으면 군락이 큰 타격을 입어요. 반면 꿀벌 수컷은 짝짓기 직후 죽고 그것도 한 번의 짝짓기가 전부입니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모든 곤충이 꿀벌처럼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재미있는 건 꿀벌의 여왕벌이 정자를 저장하는 기관인 정자저장낭의 능력이에요. 여왕벌은 평생 쓸 정자를 한 번에 확보하고 이걸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사용합니다. 여왕벌의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이 정자들로 수십만 마리의 일벌을 낳아요. 만약 왕벌이 존재한다면 이런 효율적인 정자 저장 시스템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진화는 다중교미와 정자 저장이라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 선택은 유전적 다양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꿀벌의 수컷인 수벌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수벌은 벌집에서 사실상 비생산 인력입니다. 수벌은 벌집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오직 짝짓기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적어도 꿀벌에서는 수벌이 일을 하지 않아요. 꿀을 모으지도 벌집을 청소하지도 유충을 돌보지도 않죠. 다른 사회성 곤충에서는 수컷이 일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꿀벌 수벌은 그냥 먹고 날아다니다가 처녀 여왕벌을 찾아 짝짓기에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가을에 벌집에서 쫓겨나 굶어 죽습니다. 벌집 입장에서 수벌은 번식 성공 시에만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럼 이 수벌을 평생 키운다고 계산해 봅시다. 일단 자원 소모 문제가 있습니다. 수벌은 일하지 않으면서 먹기만 하는데 왕으로서 평생 벌집에 있다면 그 비용이 상당할 거예요. 물론 흰개미 왕도 직접 일하지는 않지만 흰개미 왕은 지속적인 번식을 통해 그 비용을 정당화합니다. 꿀벌 왕은 모든 정자가 동일해서 유전적 기여의 가치가 낮고 결국 비용 대비 효용이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결정적으로 꿀벌 사회에는 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왕벌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벌들이 많은 결정을 내려요. 새로운 여왕을 언제 키울지, 기존 여왕을 언제 교체할지, 벌집을 언제 분봉할지 등은 일벌들의 집단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여왕벌이 늙거나 산란 능력이 떨어지면 일벌들은 새로운 여왕 유충을 키우기 시작하고 어린 여왕이 성장하면 기존 여왕은 떠나거나 제거되죠. 이런 시스템에서 왕의 역할은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여왕이 사라지는 순간 벌집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일벌들은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부화한 지 며칠 안 된 유충들 중 일부를 골라 특별한 먹이인 로열 젤리를 먹이며 새로운 여왕으로 키우기 시작하죠. 같은 유전자로 태어났지만 먹이 하나로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 과정은 왕의 개입 없이 오직 일벌들의 집단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여왕벌이 탄생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여왕이 필요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기존 여왕이 죽거나 실종되는 비상 상황, 기존 여왕의 산란 능력이 떨어져서 교체가 필요한 대체 상황, 그리고 벌집이 번성해서 일부가 새 집을 찾아 떠나는 분봉 상황이죠. 비상 상황에서는 일벌들이 급하게 왕대를 만들고, 대체 상황에서는 기존 여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 여왕을 키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합니다. 분봉 상황에서는 기존 여왕이 일벌 절반을 데리고 떠나고 남은 벌들이 새 여왕을 맞이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수컷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새 여왕을 키우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로열 젤리를 분비하는 것도 일벌이고 왕대를 만드는 것도 일벌이며 어떤 유충을 여왕으로 키울지 결정하는 것도 일벌이에요. 수컷은 오직 새 여왕이 성숙해서 교미 비행을 나갈 때만 의미가 있고, 그것도 죽음과 맞바꾸는 일회성 역할입니다. 왕이라는 지위가 성립하려면 지속적인 권한이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꿀벌 수컷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꿀벌의 교미 방식 자체가 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처녀 여왕벌은 벌집을 떠나 공중에서 교미합니다. 여러 벌집에서 온 수벌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집합구역을 형성하고 여왕벌이 그곳을 날아갈 때 경쟁적으로 짝짓기를 시도해요. 이 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수벌들이 성공하는데, 이 경쟁은 꿀벌이 유전자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왕벌 시스템에서는 이런 경쟁적 선택이 사라지고 단일 수컷의 유전자가 검증 없이 전체 벌집에 퍼지게 됩니다. 수천만 년 동안 꿀벌은 이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수배수성과 다중교미는 함께 굳어졌습니다. 만약 왕벌 시스템이 더 유리했다면 진화가 그 방향으로 갔겠죠. 하지만 수천만 년의 진화 역사에서 꿀벌은 현재의 시스템을 선택했고, 이건 왕 없는 체제가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반수배수성 유전 시스템 때문에 수컷은 오직 딸만 낳을 수 있고 모든 딸에게 아버지 쪽 유전자가 동일하게 전달되죠. 어머니 쪽 절반은 다양하게 섞이지만 그래도 다중교미에 비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왕벌의 다중교미는 이 문제를 우회하는 효과적인 진화적 해답이었고, 굳이 왕을 상주시킬 필요 없이 한 번의 교미 비행으로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꿀벌 세계에서 수컷은 유전자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있고 그것도 한 번의 짝짓기로 끝납니다. 왕과는커녕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 거죠. 반면 여왕벌은 여러 수컷의 유전자를 모아 다양한 자손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군림자입니다. 꿀벌에게 여왕은 통치자가 아니라 번식 그 자체입니다. 결국 꿀벌 벌집은 어머니와 그녀의 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족이고, 아버지들은 그저 유전적 재료를 제공한 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여왕벌은 왕관 대신 놀라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어쩌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왕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